안녕하세요. 유아쌤과 좋은 학생입니다. 실기시험 마지막 시간이에요. 책을 보고 정리하시기 힘드시다면 모의고사를 여러 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유아쌤 좋은 학생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2회 30일에서 45번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합격으로 가는 게 고고고! 합격으로 가는 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잠깐! 알림 설정은 구독 후 생겨요. 3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다.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진압력 장애는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를 해요. 그리고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32번. 요양보호 기록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다입니다. 1번.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맞나요? 아니요, 자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횟수나 시간을 적어놔야 해요. 2번.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맞나요? 아니요, 이 수차례란 말도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횟수를 적어서 기록해야 해요. 4번.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3시간 시청하였다. 맞나요? 아니요, 오랜만에라는 단어도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연, 개월, 시간, 일자 개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5번.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맞나요? 아니요, 며칠 만에도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구체적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아침 10시.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바나나 1개, 몇 개, 1개를 전부 먹여들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시설 대상자가 배뇨 조절이 안 되어 소변을 옷에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 2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입니다. 1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맞나요? 아니요, 배뇨 리듬을 확인하고 배뇨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3번. 1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데워준다. 맞나요? 아니요, 초기에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해야 합니다. 4번.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맞나요? 아니요, 환기를 자주 시키고 요와 이불을 잘 말려서 실금 후 냄새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5번.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맞나요? 아니요, 괜찮다고 대상자에게 이야기해주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정답은 2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대상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혀야 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치매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정답은 4번. 다른 어르신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크게 소벽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거나 치매 대상자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콩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3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 장애의 특징은? 정답은 5번.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잔다입니다.
네,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 장애는요,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 뒤에 계속 잠을 자요. 아니면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낮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잔다가 정답입니다. 36번.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출입구에 배를 설치하여 드나듦을 관찰한다입니다. 네. 1번. 실외에 배회로를 만들어준다. 맞나요? 아니요.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줍니다. 네, 실외가 아니라 실내예요. 2번.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실종될 것을 대비해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꿰매어 준다입니다. 4번. 깔판을 여러 개 깔아놓는다. 맞나요? 아니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 코드나 양탄자, 깔대를 깔아두지 않습니다. 5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맞나요? 아니요.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의 증상을 줄여야 합니다. 네, 정답은 3번. 출입구에 배를 설치하여 드나듦을 관찰한다. 배의 예방을 위해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놓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저 옆 언니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정답은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되고요. 귓속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가 정답입니다. 38번. 야간 근무 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그런 말씀 하시면 좋아하는 사탕을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네,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돕는 방법으로는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 주어야 하고요. 즉시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39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정답은 1번.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입니다. 2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상간다. 맞나요? 아니요. 언어적 표현 방법과 비언어적 표현 방법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3번. 명사 대신 대명사를 사용한다. 맞나요? 아니요. 대명사 대신 명사를 사용한다입니다. 명사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의자, 욕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고요. 대명사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저것, 저거, 저기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보다는 정확하게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대상자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해상을 유도해야 해요. 과거를 해상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5번. 대상자의 뒤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한다. 맞나요? 아니요. 대상자의 앞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뒤에서 다가가면 대상자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가 정답입니다. 40번. 다음 상황에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요양보호사.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정답은 3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네, 말기 치매 대상자는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 많이 없어요.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오늘 점심은 드셨어? 했을 때 대상자도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라고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와 다음 활동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많이 말하기,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정답은 4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네,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기,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얘기해보기,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많이 말하기,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42번 대상자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통증을 호소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입니다. 네, 1번 항생제를 투여한다와 4번 발목을 움직여 뼈를 맞춘다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1번, 4번은 오답이고요. 2번 종아리를 마사지한다. 통증을 호소할 때는 함부로 다리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 같은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3번 발목과 발등을 쭉 펴보게 한다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오답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하면 좋습니다. 그 위에도 손상 부위에 장신구를 제거해야 해요. 부으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날카로운 물건에 베어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한다입니다. 네, 1번 팔을 부목으로 고정한다와 3번 출혈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골절시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4번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심장보다 높게 해야 합니다. 네,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야 합니다. 5번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출혈 부위를 담근다. 맞나요? 아니요. 출혈은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현상으로 지혈을 해야 합니다. 출혈 부위를 물에 담그는 것은 출혈이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담그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서 지혈한다가 정답입니다. 44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대상자의 기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입니다. 네, 구조자의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한 손으로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위로 들어줘야지 기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턱 아래의 연조직을 눌러 기도가 폐사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요. 대상자의 입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4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진다입니다. 1번 정상적인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맞나요? 아니요,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시점에 대상자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2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맞나요? 아니요,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 손을 떼야 합니다. 3번.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맞나요? 아니요. 전극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여야 합니다. 제세동 신경 충격 직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 비율로 실시한다. 맞나요? 아니요. 30대 2의 비율로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 대상자 몸에서 떨어진다. 네, 분석 결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제세동 버튼이 깜빡여요. 충전이 완료되어 다시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고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 2교시 31번에서 45번까지 풀어보았어요. 오늘로 실전 모의고사 2회 다 풀어보았어요. 교육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요한쌤 좋은 학생 잊지 마세요.